이제 1월 달이 코앞이에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은행에서 내달 3일 대출분부터 이제 주담대 0.5%포인트 신용대출 0.6%포인트로 네, 우대금리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개인 고객 다 빼앗길라 국민, 신한, 하나은행 또 동참 고심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대출 총량 규제 완화 분위기, 은행권 대출 경쟁 재점화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은행에서 욕심 부려가지고 대출을 금리를 많이 높였지만요, 네, 우대금리 없애면서 내년 1월부터는요 다시 이 우대금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네? 아니 대출을 또 총량이 또 풀렸으니까요. 자,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줄 때 그때그때마다 화폐를 막 찍어낼까요? 아닙니다. 화폐를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돈을 막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은행에서 현금 다발을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계좌로 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은행은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국은행과 뭐 정산을 하든가 뭐든 간에 이렇게 하겠죠. 네. 자, 해운대님 반갑습니다. 네. 김장희님 반갑고요.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네. 행복탄산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리가 또 낮아지고 대출이 또 풀리기 때문에 또 절호의 집을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결국은 국토연구원에서 네,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라고 합니다. 네, 저금 때문에 네, 맞나요? 아니 그러면 이때까지 저금리가 언제부터 저금리였는데요? 네,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럼 맞죠? 저금리도 한 가지 이유예요. 근데 공급 물량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던 거고 또 공급 물량 때문에 덕분에 집값이 올랐던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전국의 입주 물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요, 이렇습니다. 네, 이때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죠. 네, 수도권에서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집값이 못 올랐는데요. 감소를 하잖아요. 감소. 그러면서 금리가 낮아졌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 뭐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은 그냥 입주 물량이 감소라면 집값이 오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서울 볼까요? 서울은 이때 2018, 2019, 2020 이때는 입주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집값이 몇 번씩 한번 주춤주춤 했지만요, 그래도 쭉 우상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때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집값이 못 올랐을까요? 자, 경기도권에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겁니다. 어디요? 광교요. 광교에서 입주가 어마어마했어요. 판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때 리먼 쇼크 터지고 나서 리먼 쇼크 때도 마찬가지로 입주 물량이 좀 있었죠. 이때 터지면서 그냥 주구장창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근데 경기도권에서 입주하는 그런 단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서울이 좀 오르기가 힘이 들었고, 결국은 2009년부터 거의 2017년, 2018년, 2018년까지 집값이 못 올랐다는 겁니다. 네. 네, 잠깐 하품이 나가지고 하품했습니다. 네. 자, 박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꿈나무님 반갑습니다. 2012년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간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 아이고, 좋은 꿀팁 감사드립니다. 그 좋은 정보죠. 네. 그래서 서울이 이랬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은 어땠을까요? 자, 부산은 이때도 못 올라갔었죠. 네. 근데 입주 물량이 조금 더 주춤해지니까는 갑자기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입주 물량은 많지만요, 금리가 또 어마어마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부산의 집값이 폭등을 했던 거고요. 어쨌든 올해 연말에 지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나요?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전세 매물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네이버 부동산에서 보시면요, 전세가 몇 개 있을까요? 전세가 동일 매물 묶기로 하면 1059개가 있습니다. 자, 월세까지 같이 합치면요, 거의 1400개가 넘죠. 1450개? 네. 그만큼 넘는다는 거예요. 자, 매매는 42개밖에 안 되는데 전세가 어마어마하다. 즉, 여기에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은요, 뭐 2000세대, 네, 2500세대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400세대 정도는 못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잔금도 못 치고 결국 전세로 잔금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분들도 계실 건데요. 결국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이게 전세를 얼마만큼 빠르게 소진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소진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산 집값의 향방이 결정이 됩니다. 네. 네, 푸가상님 반갑습니다. 네, 이대광님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자,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네. 들어오시면 좋아요 눌러주셔야지 보다 많은 그 폭락이들 분한테 제 영상이 좀 추천이 되거든요.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대단히 감사드려요. 네. 자, 인천 아파트도 팔자 사자. 네, 서울 경기 이어 지수 100개죠. 인천 매물 두 달 새 18.4%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 아파트 시장에서도 아파트 사려는 매수세보다 팔려는 매도세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이 수도권 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를 찾아 인천으로 몰렸던 매수세도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한풀 꺾이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 인천의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인천 볼까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22, 23, 24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입주 물량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천의 매매 수급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시장의 팔자가 사자보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이용님께서 인천 올해 상승 1위였어요. 맞아요. 네. 인천의 막대한 입주 물량은 예정이 되어 있었지만은 그 전국적으로 투자 수요가 어디로 흘러 들어갈지 그거를 막 투자처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인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인천이요. 서울의 서쪽에 있죠. 근데 인천의 집값보다는요. 네, 인천의 집값보다는 어디가 많이 올랐죠? 네, 여기 보시면요. 안양, 군포, 의왕 여기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왜? 과천의 영향 때문이에요. 과천 집값이 진짜 여기는 거의 과천이 서울 서초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초 강남. 네, 제가 이쪽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과천 잘 압니다. 진짜 과천에 진짜 정부 종합청사가 있었지만요. 그때 과천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식점 많다. 요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안양하고 뭐 의왕이 과천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라고 해도 뭐 그게 없고요. 결국은 이 안양에는 많이 올랐지만 근데 인천은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네, 지호님, 네, 실버 등급 오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감사드리고요. 네, 최영민이, 아유, 슈퍼챗 오늘 많이 쏴주셨네요. 5만원이나 쏴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애기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게요. 네, 최영민이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열심히 방송하는 준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이렇게 해주시고요.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네, 그 당시에, 자, 호객논으로 이제 인천함 보면요. 인천에 제가, 2020년, 10월, 11월 이때쯤 되잖아요. 이때쯤에 제가 어디를 추천했냐면요. 송도에 추천을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러냐. 이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과천이든 안양이든 집값이 너무나 뛰었었는데 송도는 국제도시 아닙니까? 네, 계획된 도시, 연예인도 많이 살고요. 근데 송도가 지나치게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송도를 좀 많이 추천을 드렸었고요. 근데 송도도 이제 입주 시기가 좀 나이가 든 곳이 좀 많아요. 자, 이쪽은 또 송도가 2005년 이때부터 입주를 좀 많이 했었고요. 이때는 2012년 이후에 했었고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아파트 및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여기도 뭐 들어올 예정이고요. 네, 근데 송도 추천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더샵이란 브랜드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은 34평 전체 기간 보시면요. 2020년에도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살짝 뛰었었는데 오르지 못했다고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비싼 건 아니죠. 네, 물론 2011년 해가지고 올해 10년 차는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저렴하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인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또 지나치게 많잖아요. 3년 동안 거의 10몇만 세대가 입주가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는요, 거의 3년 동안 10몇만 세대가 입주를 해요. 그러면서 그거 하고 향후에 그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양도세 규제가 완화된다. 그래서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진다. 중과 풀렸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인천에도 하락이 좀 더 심각하게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요, 지역의 연동성이 연계 효과가 조금 적어요. 그러니까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면은 김해나 인근의 양산 같은 곳에는 영향을 미치지만요. 양산에 또는 김해의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부산에 가는 영향은 좀 덜하다 이겁니다. 자, 울산도 마찬가지로 단독 도시고요. 경주나 포항에 의해 뭐 영향을 전혀 받지가 않죠. 네,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대구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뭐 김천이나 저기 경산이나 그리고 구미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 옆에 있는 작은 도시들에서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대구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전은 세종시가 있기 때문에 세종의 입주 물량이 많으면요 또 대전이 또 잠기고 하고,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나주에 제아무리 입주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광주는 끄떡없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은 전체 수도권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인천의 입주 물량이 끝난다 하더라도 25년쯤에 뭐 끝난다 하더라도 3기 신도시가 또 윤곽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인간의 심리가 또 상승의 흐름으로 가기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3기 신도시가 덜한 별로 없는 경기 북부가 좀 더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